안녕하십니까? 서울예자대학교 정차숙 초빙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광고 매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광고를 창작했으면 이제 이것을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 매체는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굉장히 대표적인 광고 매체들 위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파 매체에서는 TV를, 그리고 인쇄 매체에서는 신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매체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V 매체, 그리고 세 번째는 신문 매체입니다. 광고 매체의 개념에서는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 이 광고 매체의 정의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주요 광고 매체들을 간략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V 매체에서는 이러한 TV 매체의 특성 해석, 장점과 단점을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TV 매체 속에서 이렇게 자주 보이는 주요한 TV 광고의 종류, 즉 프로그램 광고부터 가상 광고까지 총 6개를 여기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TV 광고의 창작법에서 TV 광고를 이렇게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문 매체에서는 역시 이 신문 매체의 특성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매체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간략히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인쇄 광고의 창작법을 배우겠습니다. 사실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효과적인 인쇄 광고의 창작법을 이제 여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매체의 개념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크게 두 부분, 광고 매체의 정의 그리고 주요 광고 매체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고요. 먼저 광고 매체의 정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꼭 머릿속으로 이게 뭔 뜻일까? 의미도 좀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매체란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광고주하고 소비자, 이들 사이에는 공간적인 간격이나 시간적인 갭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공간적인 간격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광고주의 광고를 이제 소비자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한데 바로 이게 광고 매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 매체는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광고 매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를 통해서 보통 광고를 보시나요? 아마도 분명히 신문이나 잡지 또는 텔레비전, 라디오 이외에도 모바일, 인터넷 이런 데를 통해서 광고를 보실 겁니다. 바로 이게 광고 매체의 종류죠.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매체는 전통적인 4대 매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광고주들이 이 매체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광고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들이 이 광고 매체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미디어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즉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뉴미디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인쇄 매체라는 것은 광고주의 광고를 이렇게 종이 등에 인쇄를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매개체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로 팜플렛이라던가 카탈로그, 포스터, 그리고 신문, 잡지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송 매체는 이건 다른 말로 전파 매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광고를 전파, 즉 공중파라던가 또는 위성신호 이런 전파를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매개체, 이것을 방송 매체 혹은 전파 매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방송 매체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바로 TV 그리고 라디오 이런 게 들어갑니다. 다음 뉴미디어는 단어미 그대로 뉴, 새로운 미디어, 전달 매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뉴미디어는 이제 기존 매체들하고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지닌 그런 매체를 얘기를 하죠. 뉴미디어 사례로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IPTV, DMB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두 번째, TV 매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TV 매체라는 것은 전파를 이용해서 영상과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 수반되는 음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음향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방송 기구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TV 매체의 특성부터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광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TV 매체가 가지는 장점 그리고 단점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TV 매체는 물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는 주요 광고 매체이긴 한데,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그 중요성이 컸고 그리고 더 폭넓게 이용되던 광고 매체였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광고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점을 크게 4개로 나눠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TV 매체의 장점으로는 바로 영향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TV 매체는 이 전통적인 4대 매체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다 자극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이 TV 매체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다 자극을 할 수가 있고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임팩트가 아주 강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끄는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 TV에는 신문이나 잡지와는 다르게 고저가 있는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메시지라 하더라도 이 신문이나 잡지에 비해서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TV 매체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냐면, 이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달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기억도 이제 잘 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V 매체는 신문이나 잡지에 비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기법 이런 걸 써서 실제로 효과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증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생생한 증언 기법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훨씬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잘 파악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호소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나아가서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TV 매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친밀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TV 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일상생활을 그럴듯하게 복제하고 재현하고요. 그리고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TV를 봤을 때 우리의 현실 세계,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삶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호감, 친밀감, 친숙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는 네이버 라인이고요. 집행국가는 태국입니다. 이 광고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네이버 라인이 지난 2013년에 태국의 라인 이용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라인 이용담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TV 광고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태국에서 한 어린 소녀가 일찍 어머니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우울해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던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날도 이 아이는 엄마 사진을 보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네이버 라인으로 엄마가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광고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실화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그려냈을 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이 드나 마음이 움직여지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다음 광고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เข้าใจนะคะว่าหนูดีแกยังทำใจเรื่องแม่ที่เพิ่งเสียไปไม่ได้ ครับแกรักแม่ของแกมาก เมื่อก่อนมีอะไรเนี่ยแกก็จะคุยกับแม่แก ยังไงก็ฝากคุณพ่อช่วยดูแกหน่อยนะคะ เด็กวัยเนี้ยบางทีเราต้องทำความเข้าใจ แล้วก็ให้ความใกล้ชิดกับเขามากๆ ครับ ยิ่งลาย ยิ่งใกล้ 그러니까 엄마의 문자는 사실은 아버지가 이게 딸이 너무 걱정이 돼서 엄마의 그 네이버 라인 계정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였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이게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화를 이용을 하고 또 이외에도 이제 일반인 모델을 기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굉장히 자연스럽고 담담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서 이 광고를 보고 있으면 왠지 우리 마음이 좀 움직여지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TV 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복제하고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사례에서와 같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 호감 이런 것들을 유발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 TV 매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비용 효율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TV 매체는 이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매체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TV 수상기 보급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0%? 90%? 우리나라 TV 수상기 보급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8년에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 TV 수상기 보급률이 무려 96%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집에 다 이 TV 수상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여가 시간에 주로 이제 TV를 보면서 보내고요. 또 하루 평균 이용 시간도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TV 매체는 그 TV 수상기 보급률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 이 TV에다가 광고를 하면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광고가 도달이 되게 되고요. 또 다양한 사회계층,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광고가 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비용 효율성이 높은 그런 장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또 다른 장점인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일성은 다른 말로 보편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TV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일한 광고를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대량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광고 내용이 보편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통일된 이미지, 일관된 인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광고주가 단기간에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소비자층에게서 어떤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다면 바로 이 TV 매체를 쓰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TV 매체의 단점 6개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비용입니다. 이 TV 매체는
이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이나 이것을 이제 매체에 집행하는 이 광고 단가, 이런 게 타 매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TV는 저관여 매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열심히 보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광고 효과가 이제 높게 나오려면 광고를 많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광고 물량이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광고 비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까 장점에서 살펴봤듯이 이 TV 매체는 비용 효율성은 좋은 매체예요. 하지만 이 광고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광고 단가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비싸다 보니까 광고 집행에 이제 들어가는 절대 금액 측면에서는 한꺼번에 굉장히 큰 광고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이 문제점 때문에 이 TV 매체는 중소규모의 이제 광고주가 광고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TV 매체의 또 다른 단점인 낮은 융통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TV 매체는 이 광고를 제작을 하고 그걸 매체에 이제 집행을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매체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도 이렇게 간혹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TV에서 이렇게 광고를 보는데 그 광고 모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켰어요. 뭐 이렇게 스캔들 이런 게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를 집행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방영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또는 뭐 올림픽 이런 게 다 끝났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가 방영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다 이 TV 매체는 이 융통성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TV 매체에 광고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우선 이제 광고를 내려면 그 광고 시간을 코바코를 통해서 구입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TV 광고를 이제 제작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또 광고를 제작을 하고 다시 이제 심의를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TV 광고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 긴 시간을 이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바로 광고를 이렇게 집행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로 신속하게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TV 매체는 타 매체에 비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완벽을 기해야 되고요. 반드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TV 매체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TV 매체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수용자 세분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V 매체는 이 수용자를 이렇게 잘게 세분화한 다음에 우리의 수용자에게만 딱 광고를 집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능력, 선별적인 능력이 취약해요. TV 매체에 광고를 하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다 광고가 도달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메인 타겟에게만 딱 광고를 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TV 매체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TV 매체의 단점으로는 클러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클러터,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단어죠. 이 클러터가 뭔 뜻인가요? 클러터가 뭐죠? 클러터는 그렇죠. 혼잡도, 혼잡 상황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주목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메시지의 혼잡 상태, 이걸 클러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TV 매체는 이 클러터가 굉장히 심한 매체입니다. 일단 우리 광고주의 광고만 독립적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죠. 경쟁사의 광고들도 같이 제시가 되고 이외에도 수많은 광고들도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뉴스라던가 드라마, 예능, 뭐 다큐멘터리 이렇게 온갖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다 사람들한테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혼잡 현상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클러터가 굉장히 심하면 사람들이 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광고를 이렇게 탁탁 회피해버리는 이 재핑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피하면 광고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이제 광고를 안 봤으니까 개별 광고의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TV 매체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TV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광고를 창작할 때 어떻게 이 혼잡 현상을 뚫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광고에 주목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광고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로 TV 매체의 또 다른 문제점, 자세한 정보 제공 불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광고의 이 표준 길이는 15초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워낙 이제 그 광고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 중에는 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어떤 제품이 그럴까요? 대표적인 게 고관여 이성적인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정보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TV 매체는 그 광고의 길이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소비자가 정보를 원해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온테크 컴퓨터 광고인데, 컴퓨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원해요. 그래서 지온테크 컴퓨터는 이렇게 인쇄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컴퓨터의 모델들의 가격 정보를 지금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모델별로 제품 사양 정보를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이벤트 정보, 이런 것들도 다 소비자한테 이 인쇄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품을 사람들이 구입을 할 때 정보를 원하니까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고 있는 건데, 이 TV 매체는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담아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보를 원한다 하더라도요. TV 매체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엄격한 규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TV 매체는 우리 사회 전반에, 이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고 태도, 나아가서 행동까지도 이렇게 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TV 매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TV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려면요, 방송협회를 통해서 사전 자율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한 그런 광고에 한해서 TV 매체에다가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품의 성격이라던가 광고의 표현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TV 광고 노출에 다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료는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와 그 다음에 TV 방송 광고 금지 품목,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주류, 그러니까 독한 술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도수가 이제 17도가 안 되는 술, 그러니까 저도수 술은 TV에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때나 다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밤 10시 이후,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만 이 저도수 술, 이거 광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술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주류 광고의 모델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TV 광고가 불가능한 이런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들은 이제 TV에서 광고를 할 수 없게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무기, 폭약, 그리고 뭐 도박, 담배,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이나 영상 제작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들은 TV에서 이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제품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TV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은 이제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규제를 받은 사례인데요. 바로 신라면 블랙 광고입니다. 지난 2011년 농심은 프리미엄 전략을 취한 신라면 블랙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광고에서 이 신라면 블랙이 건강까지 생각한 라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라면 블랙이 집행했던 이 TV라던가 또는 이외에도 뭐 다른 매체의 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고 무려 1억 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관련 뉴스를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규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SBS 뉴스, MBC 뉴스 그리고 MBN 뉴스를 이제 편집해서 갖고 온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광고의 문제점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뉴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블랙은 시중 라면보다 가격이 비싼 이유로 품질이 더 좋아졌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라면에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 있다는 광고와는 달리 영양 성분은 부족했고 몸에 더 나쁜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인 셈인데요. 황승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하여 블랙. 최근 출시된 농심의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 블랙의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몸에 좋은 솥뼈를 듬뿍 넣어 원기 회복에 좋은 우골 보양 식사라고 소개합니다. 제품에는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완전 식품에 가깝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격은 기존 신라면보다 2배, 많게는 3배나 비쌉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신라면 블랙은 출시 2달 만에 160억 원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값이 3배나 뛴 신라면 블랙.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양 성분을 직접 분석해봤더니 설렁탕 한 그릇보다 탄수화물은 22%, 단백질 28%, 철분은 96%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몸에 해로운 나트륨은 1.2배, 지방은 무려 3배 넘게 많이 함유됐습니다. 가장 완벽한 영양 밸런스,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표현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 문구 중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제품이라는 표시 역시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면을 먹는 소비자의 연령과 활동에 따라 영양소의 이상적인 배분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이 같은 광고는 과장된 거라는 겁니다. 신라면이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광고 역시 지나친 나트륨 성분 때문에 계속 섭취하면 고혈압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선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라면 블랙이 완전 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뿐만이 아니고 설렁탕, 비빔면,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의 식품이 완전 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내가 먹었는데 그렇게 효과를 못 봤다는 거는 아무래도 속은 기분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의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5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황승택입니다. 신라면 블랙은 이제 TV 광고 그리고 이제 타 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이 라면이 건강을 위한 라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설렁탕하고 이 신라면 블랙을 비교해봤을 때 이 신라면 블랙은 몸에 해로운 나트륨이 무려 1.2배나 더 높았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려 3.3배나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신라면 블랙의 광고에 대해서 이것은 허위 과장 광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시정 명령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도 1억 5,500만 원을 이제 부과하게 되면서 규제를 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TV 매체는 뭐 신문이나 잡지 이런 다른 매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가 더 큰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TV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TV 광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협찬이라던가 스포츠 광고, 특집 광고 등등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종류 6개, 즉 프로그램 광고부터 가상 광고까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광고들이 뭐 광고의 길이는 몇 초야 된다, 횟수는 몇 번이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엄격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에 이제 광고 총량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광고 총량제는 광고의 총량 이것만 법으로 정해주고 그의 나머지 그러니까 광고의 횟수라던가 광고의 방법, 뭐 길이 이런 것들은 각 방송사 자율에 맡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이게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개별 광고들의 뭐 길이라던가 시간 이런 거는 이제 각 방송국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이 광고의 종류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 광고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광고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이제 스폰서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집행이 될 때 이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집행되는 광고를 프로그램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광고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전 CM 그리고 후 CM이 있습니다. 전 CM이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나가기 전에 그 앞에 집행되는 광고를 전 C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 CM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나가고 그 후에 집행되는 광고를 후 CM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광고의 이제 길이는 보통 15초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에 이제 광고 총량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각 방송국 자율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초수는 15초긴 하지만 만약에 광고주가 좀 길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광고의 판매율이 너무 저조하다 이러면은 다양한 길이로 이렇게 조절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막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막 광고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집행되는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B 프로그램이 방영이 된다면 이 A 프로그램 뒤에는 이제 후 CM이 집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자막 광고 이런 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B 프로그램 앞에는 이제 전 CM이 집행이 될 거고 만약에 이 광고들이 나갈 때 정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15 광고가 나갈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러니까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광고들, 자막 광고, 그리고 15 광고 이런 거 싹 빼고 그 한가운데에 한 토막 톡 들어간 광고가 있어요. 이걸 바로 토막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토막 광고는 다른 말로 SB, 스테이션 브레이커에서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SB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이제 스팟 광고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토막 광고의 길이는 20초. 30초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광고 그 15초의 길이에 비하면 좀 긴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자막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TV를 보다 보시면요. 다음 방송 순서를 이렇게 고지하는 거, 이런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뭐 방송국 명칭, 이런 걸 고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 화면 하단에 직사각형 모양 박스 안에 아주 짤막한 텍스트나 간단한 비주얼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광고가 있을 건데 그걸 바로 자막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곧이어 MBC 스포츠 뉴스가 방송됩니다. 이렇게 다음 방송 순서를 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화면 하단에 직사각형 모양 박스 안에 짧은 텍스트로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광고, 이걸 바로 자막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길이는 10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특성을 보이고요. 장점은 타 광고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광고나 또는 뭐 토막 광고 이런 거에 비해서 광고 단가가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15가 뭔 뜻인가요? 15의 의미가 뭐죠? 15는? 네, 그렇죠. 현재 시간을 알리는 일, 이런 의미죠. 바로 그 의미 그대로 15 광고라는 것은 현재 시간을 알릴 때 그때 같이 집행되는 광고를 15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 15 광고가 그냥 시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광고주 명칭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획일화된 모습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요즘은 시간 정보하고 제품 이런 걸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알리는 식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광고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15 광고와 현재의 15 광고를 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1988년 15 광고랑 그다음에 2010년 15 광고 두 개를 이렇게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15 광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판단하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시계 돌체가 9시를 알립니다.
몇 시야 카스라이트를 마실 시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15 광고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포맷으로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15 광고로 오비 카스라이트의 15 광고를 제시를 했습니다. 왜 이 광고를 이제 굳이 가져왔냐면 이걸 보면 우리나라 이제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의 독한 주류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광고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17도가 안 되는 저도수 술 이런 건 이제 TV에서 광고가 가능한데 이런 술도 밤 10시 이후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만 광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그 15 광고를 할 때 카피가 이랬어요. 지금 몇 시야 몇 시? 이랬죠. 근데 그때 이제 자막으로 떴던 그 시간을 보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심야 시간에만 이제 주류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 사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접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접 광고라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제품을 이렇게 소품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서 제품을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광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서 간접 광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간접 광고를 다른 말로 PPL 이렇게 부릅니다. PPL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에서 이제 여기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제품 배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PPL은요, 원래는 영화라던가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할 때 이 소품 담당자들이 거기에 필요한 소품들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배치하던 이 소품 담당자의 업무를 뜻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간접 광고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죠. 이 간접 광고는 사실 2009년까지만 해도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 가상 광고와 더불어서 이 미디어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을 기준으로 이 사용량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막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제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들, 교양 프로그램들 이런 데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라던가 또는 예능 이런 데에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간접 광고의 장점으로는 소비자들한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경계 이런 걸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자연스럽게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선호도, 기억률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간접 광고는 만약에 잘 된다면요.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율 이런 것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이 간접 광고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불쾌함, 짜증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라던가 컨텐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PPL을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막 짜증도 내고요. 불쾌함을 표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라마 속의 간접 광고 사례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제품이 소품으로 활용이 되면서 간접적으로 광고가 되고 있나 한번 이것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넣어두고 잘 익으면 어머니 입맛 없고 하실 때 잘 드실 거예요. 아, 벌써 다 끝난 거야? 아니, 땅 파서 항아리 좀 묻고 오랜만에 일 좀 할라 했더니 일이 왜 이렇게 없어? 나 샤워해도 돼?
아롬이 핸드폰 줘봐. 왜? 방 좀 알아보게. 이거 괜찮네. 어때? 아들이 이따위로 크는지. 제시된 사례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이렇게 과하게 간접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간접 광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스토리라던가 컨텐츠 이런 거 상관없이 너무나 이렇게 과하게 간접 광고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보면서 뭐 짜증이나 불쾌함 이런 걸 이렇게 표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역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광고를 할 때는요, 너무나 과하게 간접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 가상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광고라는 것은 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방송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광고를 가상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상 광고 역시 지난 2010년에 이 미디어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간접 광고와 더불어서 법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자유롭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가상 광고가요, 화면을 덮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상 광고의 크기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4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작게 가상 광고를 하게끔 제한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프로그램에 다 가상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그리고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 이제 이런 데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예능, 스포츠 뉴스, 스포츠 중계 방송 이런 데에 가상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10년에 이 가상 광고가 법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가상 광고를 시도한 광고주가 삼성전자였습니다.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었어요. 바로 이제 그 중계 방송을 할 때 삼성전자가 가상 광고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뉴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집행된 가상 광고 이 두 개를 편집해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아, 가상 광고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뉴스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 광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SBSTV가 오늘 중계하는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 경기 때 국내 처음으로 가상 광고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주는 삼성전자로 5초 분량의 광고가 김연아와 아사다마오 경기 전 등에 5번에 걸쳐 방송됩니다. 가상 광고는 스포츠 중계 등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의 이미지를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방식의 광고 기법으로 지난 1월 처음 허용됐습니다. 가상 광고는 그 스포츠 경기장 안에다가 실제로 설치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의 이미지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프로그램 안에 삽입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계 방송 볼 때 또는 뭐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 이런 거 볼 때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이건 실제로 설치된 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효과적인 TV 광고 창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TV 광고를 이렇게 잘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을 들라고 한다면 바로 데이비드 오길비가 1983년에 제시한
성공적인 TV 광고 창작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전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창작법을 좀 숙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훗날 이제 광고인이 되셔가지고 TV 광고를 이렇게 창작을 해야 된다면 이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변용해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길비가 제시한 효과적인 TV 광고 창작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명을 분명하게 제시하십시오. 사실 이 TV 매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클러터가 굉장히 심한 매체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 TV 매체는 굉장히 복잡한 영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이런 것들이 묻혀버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TV 광고는 사람들이 이 광고 자체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광고에 나온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광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서 주인공은 제품이죠. 따라서 광고를 창작할 때 이 제품의 이름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켜야 되고 그 외에도 뭐 브랜드 네임, 기업의 이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 무엇보다 이 제품명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광고를 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TV 광고를 만드실 때는 제품 패키지를 제대로 제시를 하면서 광고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제품의 겉모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서 이 제품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겉모양을 지각을 해놔야 나중에 이제 슈퍼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내가 저거 지난번에 광고에서 본 건데 이렇게 이제 잘 인지를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모양을 사람들이 잘 지각을 해야 그게 이제 구매로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겉모양을 잘 제시하게끔 그렇게 광고가 창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에서 우리 제품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저 제품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매 욕구, 소유 욕구 이런 걸 이제 자극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광고 안에서 이렇게 클라이막스 분위기 이런 것이 이제 고조가 되었을 때 그때 딱 하고 제품 패키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확실히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을 시킬 수가 있고 사람들이 잘 인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이막스 때 제품을 이렇게 딱 제시하는 식으로 광고를 창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효과적인 TV 광고를 만드는 창작법으로 만약에 식품 광고라면 움직임을 주시길 바랍니다. 식품 광고는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식욕도 자극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면요. 그 식품, 이 음식이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움직일 때, 그때 사람들의 입맛도 자극하고, 그리고 식욕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식으로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광고인데, 움직임이 없는 신문 매체 광고와 움직임이 있는 TV 광고를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개의 광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움직임이 있을 때 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신문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맥도날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알찬 맛, 알찬 가격, 알찬 세트 메뉴로 더 알차게 즐기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비주얼로 지금 빅맥 세트, 맥치킨 세트, 치즈버거 세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일단 이 햄버거가 흑백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광고가 뭔가 이렇게 식욕을 자극하고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죠. 별로 이 햄버거가 이렇게 맛있게 보이질 않아요. 자, 이제는 이 맥도날드 TV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움직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정적인 것보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다음 TV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미국에서 집행이 됐고요. 문택시라는 인디밴드가 CM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든 회사는 네오 버넷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움직임이 있을 때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나? 이 점에 이제 주력해서 광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에서는 맥도날드 여러 제품에 움직임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정적인 이 광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식욕을 자극하고 훨씬 더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 광고를 할 때는요,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식으로 광고를 창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효과적인 TV 광고 창작법으로 음향 효과를 활용하라. 이것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효과라는 것은 광고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극적이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폭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음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 안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이제 졸졸졸 하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광고 안에서 이제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멍멍하고 이제 짖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들, 이것을 음향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음향 효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생생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 안에 이렇게 적절하게 음향 효과를 가미를 하게 되면요, 광고를 더욱 생동감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광고를 조금 더 뒷받침하고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제시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요, 그 영상을 이렇게 음향 효과가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은 그 광고를 좀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고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음향 효과를 잘만 쓰면요, 구매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면을 먹는데 막 후루룩 이런 음향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면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실제로 이제 구매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만 쓰면 구매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버터 브랜드 루어팍의 광고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광고는 2014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필름 크래프트 부문에서 금상을 받기도 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이제 요리하는 것을 우주 탐사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탐사할 때 이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음향 효과를 썼을 때 뭔가 광고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조를 하고 이렇게 생생함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을 하고 또 광고를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고려하면서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Tonight, as we stand on the edge of possibility, we choose the path less trodden. We choose to embrace the unknown with wide-eyed wonder. Tonight we choose adventure.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Who can say what the journey might throw at us? But we've conquered puffy things, bony things, bottom of the sea things. With Lurpak by our side, we will scoop, splash, squeeze our way to new frontiers. That is our destiny. And tonight, that will be our dinner. Cooks, venture forth with new Lurpak Cooks Range. 루어팍 광고는 이제 요리하는 것을 우주를 탐사하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탐사할 때 이제 나는 소리를 적절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음향 효과 덕분에 왠지 이 요리가 아주 웅장한 일, 대단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의 분위기도 훨씬 더 막 고조되고 증폭이 됐죠. 그래서 음향 효과를 이렇게 잘만 쓰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만드실 때 적절하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이제 효과적인 TV 광고를 창작하는 방법에는 자막을 잘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막이라는 것은 이제 화면에 문자 형태로 제시되는 문구를 일컫습니다. 이 자막은 이게 이제 언어적인 것인 동시에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막은 잘만 활용하면요, 사람들의 눈을 잡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막은 광고의 내용을 잘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그 광고의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이다, 이걸 설명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광고 영상이 지금 이게 어떠한 영상이다, 이걸 이제 강화하고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자막은 이 광고 메시지의 이 전달력이나
이해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해석하게 유도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또 효과적인 TV 광고를 만들려면요. 색다른 화면을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화면,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화면, 그리고 뭔가 새롭고 뭔가 참신한 화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획기적인 그런 화면들은 이게 잘만 쓰면요. 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고 브랜드 자산 구축 이런 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화면들 이런 걸 이제 만들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7번째, 효과적인 TV 광고를 만들려고 한다면 너무 많은 화면을 구성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TV 광고의 길이는 짧습니다. 뭐 15초, 20초, 30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길이 안에다가 너무나 많은 화면을 집어넣게 돼버리면요. 광고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이렇게 혼동을 하게 돼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광고 메시지의 전달력이나 설득력 이런 것들이 다 저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짧은 TV 광고 안에 너무 많은 화면을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8번째, 좋은 TV 광고를 만들고 싶다면 무슨 광고인지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딱 광고를 봤을 때 아, 이 제품이 뭐구나, 브랜드가 뭐구나, 이 광고 메시지가 뭐구나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이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광고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내용면에서 모호한 내용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 복잡한 내용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간단 명료하게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표현 면에서는요. 꾸며주는 말들 있죠.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이제 최상급 표현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체도 문어체보다는 구어체 이런 걸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문보다는 단문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무슨 광고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 매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광고 매체의 개념, TV 매체, 신문 매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광고 매체의 정의와 주요 광고 매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라는 것은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도구, 매개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TV 매체에서는 TV 매체의 특성에서 장점, 단점을 배웠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 TV 매체는 영향력이 강력하다부터 해가지고 통일성까지 4개를 학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고비용부터 엄격한 규제까지 6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TV 광고의 종류에서는 대표적인 TV 광고들, 즉 프로그램 광고부터 해가지고 가상 광고까지 6개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TV 광고 창작법에서 여기서는 데이비드 오길비가 1983년에 제시한 성공적인 TV 광고 창작법을 배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